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도 그 질문 주신 분,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좀 이렇게 매터리얼을 제작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 전에 질문한 거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질문하신 거랑. 저는 이제 그때는 이런 공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공간을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저런 씬이라면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작업이라는 게 항상 그 작업하는 그러니까 공간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씬 구성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의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어떤 풍성이 날아가는데 어떤 뭐 방 안에 갇혀 있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어떤 그 야외 쪽이나 뻥 뚫린 쪽을 생각하실 텐데 그렇다면은 이런 걸 사실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플레이트 같은 거를요.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뻥 뚫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뭔가 이렇게 뭐 비치거나 뭐 빛을 반사한다든지 이런 거를 구성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뒤쪽에 배경, 무한한 배경이죠. 백그라운드, 이런 백그라운드를 하나 이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에다가 삐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리플렉션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컬러 쪽에 그라디언트 주셨는데 이거 U 방향으로 주셨어요. 대부분 보면은 서클을 쓰죠. 가운데부터. 그래서 약간 바깥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음영이 있는, 일부러 좀 많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티 나게끔 보이시라고. 조금 더 아예 그냥, 이렇게까지는 안 쓰는데 그래도 일부러 조금 더 티가 나도록. 이렇게 해서 배경에다가 넣으시는 거겠죠. 그러면 배경 같은 경우 제가 얘는 잠깐 좀 가릴게요. 배경 같은 경우 렌더 세팅도 조금 바꿀게요. 저는 한 800 정도로 하고 컬런트 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바깥쪽으로 갈수록 음영이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이제 무한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어떻게 돌던 배경이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풍선 같은 경우 보시면 조금 이렇게 느낌이 조금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아주 반딱반딱거리면서 그 다음에 리플렉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갔는데 지금 제작하신 거 보면은 거의 그냥 뭉개져 버렸죠. 이거는 스페큘러 쓰셔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배경을 저렇게 만드시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터리얼 쪽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매터리얼 쪽을 지금 매터리얼 쪽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 같은 경우도 그냥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물론 검정색 쓰셔도 되는데요. 가급적이면은 검정색 쓰시려면은 아예 이걸 낮추시는 게 조금 더 이득입니다. 뭐 특별히 차이는 없는데 뭐 렌더 타임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이득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랜스페런시 지금은 끌게요. 잠깐 지금은 괜히 렌더링 타임만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리플렉션 같은 경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같은 경우 반딱반딱거리게 아주 처음에 그래서 백커맨으로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이렇게 거울처럼 비추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카메라 앵글에 각도에 반응하게끔 프라이즈너를 하나 줘 놓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즈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쪽이 좋을까요? 뭐 페트병 정도면은 뭐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이걸로 나중에 조금 조절을 하시든지요. 일단 지금은 요 정도만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환경 같은 경우는 여기 질문 주신 거니까 꼭 GI 때문에 환경을 쓰는 건 아닙니다. GI 때문에. 그래서 뭐 외국 예제들 봐도 물론 이제 HDR이라는 게 라이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GI를 쓰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원한다면 그냥 GI를 하나 안 써도 스카이를 하나 만들어 쓰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카이를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 스카이에 들어간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게요. 이때도 그냥 일반 JPG 이미지 쓰셔도 되고 필요하다면 그냥 HDRI 이미지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쓰시는 게 좋냐면 이제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한쪽이 조금 스무스하게 빛나는 요쪽 옆쪽이 가급적이면
이런 이미지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밝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쓰시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포톤이 하나로 비칠 수 있는, 그러니까 빛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쓰시는 게 좀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미지를 하나 가져다가 쓸게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스카이. 그러면 이렇게 뒤쪽도 다 스카이 때문에 이제 빛나게 되죠. 예, 보시면은 스카이 때문에 예, 비추게 되는데 이제 예, 옆쪽으로 비치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하나 넣은 겁니다. 이 옆쪽의 리플렉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근데 이제 스카이를 쓰면 이 스카이 때문에 이 뒤쪽 배경이 다 안 보이게 되죠. 얘를 좀 돌릴게요, 스카이를. 예, 스카이를 조금 돌리다 보면, 예, 뒤에 저렇게 배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서 얘 같은 경우는 화면에 안 보여야 되니까 컴포지트 같은 걸로 하나 해서, 예, 씬에는 보이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해서 렌더링 걸면 이제 제가 지금 앵글을 좀 돌렸기 때문에 조금 더 앞쪽으로 올 겁니다. 빛나는 게, 그죠? 옆쪽이 조금 더 앞쪽으로 오죠. 그래서 일단 HDRI 이미지, 그러니까 저걸 배경으로 써서, 환경으로 써서 이 옆쪽이 빛나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보시면은 위쪽이 빛이 있습니다. 위쪽. 예, 위쪽. 위쪽에 빛이 있는데, 물론 지금 보시면은 이 에어리어 라이트를 쓰셨어요. 에어리어 라이트를 쓰셨기 때문에 이 에어리어 라이트가 여기에 리플렉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에어리어 라이트에 결정적으로 켜주시지 않았어요. 리플렉션을. 예. 예, 이게 에어리어 라이트죠. 예, 디테일 쪽에 들어가시면 여기 리플렉션, 쇼 리플렉션, 얘를 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리플렉션에 에어리어 라이트가 비쳐요. 그래서 얘를 켜고 이 부분을 렌더링 걸어서 보시면 라이트가 위쪽에 에어리어 라이트가 비추게 되는데요. 비추죠. 예, 비추게 되는데 지금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예, 이 정도 비추려면, 이만하게 비추려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약하죠. 약하죠. 비추는 게. 조금 더 강하게 비춰야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일단 라이트를, 아이고, 카메라 건드리지 않을게요. 네. 카메라는 네, 좀 잠가 버릴게요. 제가 실수라도 건드릴 걸 대비해서. 자, 에어리어 라이트가 굉장히 작게 되어 있는데, 예, 이걸 굉장히 큼지막하게, 예, 이 정도는 해줘야 원하는 정도의 사이즈가 나올 수 있어요. 빛의 사이즈가. 그죠? 이만하게. 그리고 이제 너무 약하죠. 쟤를 만약에 더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라이트 쪽에 들어가셔서 리플렉션 강도, 어느 정도로 강하게 비출 건지.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강하게. 그죠? 조금 더 강해졌죠, 신색이. 자, 근데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두 군데서 지금 발생이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 옆쪽에 비추는 거, 얘 같은 경우는 너무 날카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경계가. 예, 제가 얘기한 건 지금 안티알리아싱 쪽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날카롭게 들어가 있어요. 자, 얘는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HDRI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좀 뭉개겠습니다. 이 이미지에, 예, 컬러에 들어가 있는 이 이미지의 블러 값을 조금 주고, 예, 스케일을 크게 줄게요. 그냥 100 전체로. 얘도 어느 정도 뭉개지는지 보시려면, 예, 플랫으로 보셔서, 예, 한 이 정도 뭉개 버릴게요. 이 정도로.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 옆부분에 날카로운 경계가 뭉개져요. 그래서 약간 좀 부드럽게, 예, 여기 보시면 엣지가 부드럽게 표현이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풍선에는 어울릴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아까처럼 날카롭지 않죠. 스무스하게 뭉개졌습니다. 요거 이제 본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보니까 요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예, 아예 조금 더 완전히 망가뜨릴게요. 예, 한 이 정도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위쪽이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 위쪽, 이쪽이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너무나. 그런데 얘는 뭉갤 수가 없어요. 쟤는 뭐 때문에 생긴 거냐 그러면은 라이트 때문에 생긴 거죠. 이 라이트를 뭉개는 거는 좀, 예, 좀 물론 뭐 맵을 써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예,
실제로 저 라이트 역할을 하면서도 뭉갤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대부분 이런 에어리어 라이트를 좀 리플렉션에 이용하고 싶을 때 얘를 안 쓰고요. 그냥 플랜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물체를. 그래서 얘를 리플렉션 대용으로 쓰게 돼요. 높이나 이 정도 하고 얘도 마찬가지 사이즈나 이런 건 좀 크게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얘한테 매터리얼을 이용을 합니다. 매터리얼을. 그래서 이 매터리얼에 루미넌스 쪽에 넣을게요. 여기다가 그라디언트를 하나 써서요. 주변이 좀 뭉개지도록 그런 식의 작업을 좀 하죠. 그래서 인버트 시킬게요. 그래서 얘도 플랫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좀 뭉개지고 앞쪽은 조금 신색이 강하도록 그러니까 요런 라이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플랫에. 그래서 얘는 루미넌스에 넣기 때문에 리플렉션에도 영향을 반드시 줄 겁니다. 그래서 렌더링 걸어 보시면은 이런 날카롭게 비추던 저 에어리어 라이트를 얘가 대신하게 돼요. 부드럽게 되죠. 사이즈가 조금 더 작네요. 조금만 더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조금 반짝반짝거리면서도 리플렉션을 먹을 수 있는 여기도 좀 더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루미넌스 같은 거를 좀 올려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루미넌스의 강도를 한 200 정도로 높여 볼게요. 이것도 영향을 줄 거고 여기에도 이제 또 필요하다면은 여기 그 일루미네이션 쪽에 가셔서 이건 GI 쪽이네요. GI 할 때만 쓰는 거고 일단은 루미넌스 브라이트니스 값을 좀 높이면은 영향은 조금 받습니다. 조금만 더 높여 볼까요? 일단 높아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게 GI가 아니면 영향을 못 주는가? 그렇게 크게 영향은 못 주는 것 같네요. 요건 이제 다른 쪽으로 조금 더 밝게. 얘를 조금 더 높일 수도 있는데요. 그림 값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매터리얼 쪽에 필요하다면 이쪽에 스페큘러 같은 거를 하나 더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스페큘러 같은 거를. 그래서 인위적으로, 백커맨 같은 거 하나 더 추가하시고, 리플렉션 스트렝스는 아예 떨어뜨려 버리고, 이런 핫스팟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 넣으실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뭐 애드 모드나 이런 거에서 완전히 핫스팟 같은 거를 하나 더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페큘러 스트렝스가 이렇게 너무 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트랜스페어런시 쓰겠다. 트랜스페어런시. 그래서 얘도 한 뭐 30%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 많이 안 줄게요. 굴절률을. 굳이 그렇게 굴절률이 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 이 외부 쪽의 그 트랜스페어런시는 외부 쪽, 풍선의 외부 쪽에 반사가 일어나는 거 좀 빼겠습니다.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렌더링 타임만 좀 많이 잡아먹고 그 다음 아답티브 사용할게요. 에디티브 조금 더 화사하게 리플렉션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뒤쪽의 풍선도 약간 비추고 그러면서도 반짝반짝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약간 양쪽 사이드 쪽에도 이렇게 약간 리플렉션 비슷한 빛 비슷한 게 먹고 위쪽에도 먹고요.
예. 투명도를 조금만 더 줄까요? 한 35%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씬 보시면 이 정도 씬이면 저 같은 경우 앰비언트는 굳이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안티알리아싱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피지컬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뭐 안티알리아싱 쓰겠습니다. 스탠다드 쓰시겠다면. 그래서 2x2 정도면은 나올 것 같고요. 예, 애니메이션이니까 나중에 렌더링 걸 때 애니메이션을 바꿔서 거세요. 지금은 그냥 스틸로 걸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렌더링 걸면은 사실 GI 있을 때보다 렌더링 타임은 굉장히 빠르죠. 네, 그러면서도 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딱반딱하고, 여기에 이제 카메라의 뎁스 오브 필드가 좀 들어가면, 그죠? 뎁스 오브 필드가 들어가면 뭐 얼추 비슷한 느낌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씬 구성 자체가. 예, 이렇게 해서 뭐 애니메이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쭉 플레이 시켜서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충분히 구성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업하실 때 보면은 제가 어떤 질문을 하나 받고 설명드릴 때는 제가 그 전체적인 씬의 상황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 그 상황 그것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플레이트도 만들고, 그러니까 바닥과 벽과 막 이런 걸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 이렇게 공개된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구성보다는 이렇게 뻥 뚫린 야외에서 작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백그라운드나 스카이나 이런 무한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씬을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HDRI라는 이미지를 꼭 GI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GI 작업할 때만 필요하다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스탠다드 렌더링에서도 어떤 주변의 리플렉션 같은 거나 아니면 어떤 빛의 느낌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제약 같은 거는 있지는 않아요. 어디에는 뭘 써야 된다라고 딱. 그래서 씬 구성 요 정도 작업하시면 비슷한 느낌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